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여러분은 이게 종교 전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이 자기 안보를 지키려는 방어 전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게 믿고 계신다면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꼭 봐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지금 이 전쟁의 진짜 목적은 이란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고 심지어 중동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전쟁의 진짜 목적은요. 여러분 주머니 속 지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식, 손주들이 앞으로 먹고 살 일자리입니다. 에이 무슨 소리야. 남의 나라 전쟁이 왜 내 지갑이랑 상관 있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영상 5분만 보시면 등골이 서늘해지실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먼저 이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이 두 나라 도대체 언제부터 원수였을까요?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1979년 이전까지 이란과 이스라엘은 친구였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때 이란은 팔라비 왕조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팔라비 국왕이 누구냐? 미국이 직접 키운 친미 정권입니다. 중동에서 이스라엘이랑 제일 가깝게 지낸 나라 중 하나가 바로 이란이었어요. 기름도 대주고 무기도 거래하고 정보도 나누고 그야말로 형제 같은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979년 판이 뒤집혔습니다.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터지면서 팔라비 왕이 쫓겨났습니다. 수천 년 이어진 왕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호메인이라는 이슬람 성직자가 앉았습니다. 이 사람이 앉자마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미국은 큰 악마, 이스라엘은 작은 악마. 둘 다 지구에서 지워버려야 한다. 여러분, 이 한마디로 47년간의 원수 관계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이란이 왜 갑자기 이스라엘을 적으로 돌렸을까요? 종교 때문에? 아닙니다. 석유 때문입니다. 팔라비 왕 시절 이란 석유의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었을까요? 미국과 영국의 석유 회사들이 쥐고 있었습니다. 이란 땅에서 나는 기름인데 이란 사람들은 푼돈만 받고 미국, 영국이 다 가져갔어요. 호메이니가 혁명을 일으킨 진짜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우리 기름, 우리가 가져가자. 그 순간부터 미국은 이란을 절대 용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세계 4위 산유국, 세계 2위 가스 매장국. 이 어마어마한 에너지 자원을 미국 손에서 빼앗아간 나라. 이게 바로 오늘날 이란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부. 이 전쟁은 종교 전쟁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석유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소름 끼치는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땅이 얼마나 작은지 아십니까? 경상북도보다 작습니다. 인구도 약 1,000만 명. 부산이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런 나라가 어떻게 중동 최강 군사 대국이 됐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 나라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전쟁이 끝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1948년 건국하자마자 주변 아랍 국가 5개국이 동시에 쳐들어왔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78년 동안 전쟁 상태입니다. 휴전은 있어도 평화는 없는 나라.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이란의 핵무기입니다. 왜냐고요? 계산이 너무 단순하거든요. 이스라엘 국토가 얼마나 좁으냐. 핵폭탄 딱 2발이면 나라가 사라집니다. 한 발은 수도 텔아비브, 한 발은 경제 중심지 하이파. 이 2발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지도에서 지워져요. 그런데 이란이 지금 뭘 만들고 있었습니까? 핵폭탄입니다. 공식적으로는 평화로운 원자력 연구라고 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가 조사해보니까요. 무기급 우라늄 농축을 이미 6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핵폭탄 만드는 데 필요한 농도가 90%입니다. 거의 다 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옆집에 사는 사람이 매일 너희 집 불태워버리겠다고 소리치는데 그 집 마당에서 휘발 유통에 성냥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란의 핵 개발은 이란이 휘발 유통에 성냥 긋기 직전인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가 뭐라고 선언했습니까? 이란이 핵을 갖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란을 끝낸다. 이게 이번 전쟁의 공식적인 명분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요. 아,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자기 살려고 싸우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잠깐만요.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반전이 나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랑 이란이 싸우는데요. 왜 미국이 군함을 보냈을까요? 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을까요? 왜 미국 폭격기가 이란 핵시설을 때렸을까요? 에이,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동맹이니까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딱 절반만 맞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훨씬 더 무서운 이야기예요. 자,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 50대, 60대 여러분은 더 잘 이해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젊었을 때 직접 겪으셨던 일이거든요. 여러분, 1973년 5.1 쇼크 기억나십니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중동 산유국들이 기름 안 팔아 한마디 하니까요. 전 세계 경제가 얼어붙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밤에 전기도 못 켜고 연탄 구하려고 줄 섰고 기름값 때문에 버스비가 3배씩 올랐습니다. 그때 세계 경제의 패권이 누구한테 있었습니까? 중동 산유국이었습니다. 사우디,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이 나라들이 오늘부터 기름값 올린다 하면 미국 대통령도 고개를 숙여야 했어요. 이게 바로 미국이 반세기 동안 참아온 굴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10년대부터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냐? 미국이 셰일 혁명에 성공했습니다. 자기 땅에서 기름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2018년부터 미국은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됐어요. 사우디보다 기름을 더 많이 뽑습니다. 자, 여기서 미국 입장에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우리도 이제 기름이 넘쳐나. 그럼 중동 산유국이 필요 없잖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됐다고 해도요. 중동 기름이 세계 시장에 풀려 있는 한 미국은 자기 기름값을 마음대로 못 정하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동네에 쌀 가게가 2개 있다고 쳐봅시다. A 가게는 쌀 한 감에 20만 원, B 가게는 15만 원. 여러분은 어디 가시겠어요? 당연히 B지요. 그런데 만약 B 가게가 문을 닫으면요. A 가게가 쌀 한 감에 30만 원을 불러도 여러분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살 데가 거기밖에 없으니까요. 이게 지금 미국이 중동에서 하려는 정확한 그림입니다. 이란 기름, 제재로 막음, 러시아 기름, 제재로 막음, 베네수엘라 기름, 제재로 막음,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호르무즈 해협 불안정. 결과가 뭡니까? 중동 기름이 제대로 안 돌면 세계는 미국 기름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국제 유가를 보십시오. 미국산 WTI 원유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습니다. 미국 석유 회사 주가는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어요. 엑손모빌, 쉐브론 같은 회사들이 사상 최대 이익을 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림이 보이십니까? 이스라엘은 이란 핵을 없애서 자기 안보를 지키고 미국은 중동 에너지 시장의 혼란을 이용해서 세계 석유 패권을 통째로 먹으려는 겁니다. 이게 두 나라의 완벽한 이해관계 일치예요.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 이란 제거, 미국이 원하는 것, 중동 재편을 통한 에너지 패권 장악. 둘을 합치면 이란 박살내고 중동판을 새로 짠다. 이게 바로 이번 전쟁의 진짜 목적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시지 않습니까? 이란은 수십 년째 원수였는데 왜 하필 지금 터졌을까요? 왜 10년 전도 아니고 5년 전도 아니고 지금 이 시점에 폭발했을까요?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차가운 계산된 이유가요. 첫 번째 이유,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트럼프가 누굽니까?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대통령이에요. 첫 번째 임기 때는 의회 관료들에게 막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임기, 이제 거칠 게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어요. 트럼프의 핵심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미국을 다시 에너지 황제로. 취임 첫날부터 그가 외친 구호입니다. 뚫어라 뚫어. 자기 땅에서 기름 뽑아내고 세계에 비싸게 팔겠다. 이게 트럼프 에너지 정책의 전부예요. 그런데 이 꿈을 이루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경쟁자가 사라져야 합니다. 이란. 세계 4위 산유국. 사라져야 함. 러시아. 세계 3위 산유국. 제재로 묶어둠. 베네수엘라. 남미 최대 매장국. 제재 중. 이란만 쓰러뜨리면요. 미국이 사실상 세계 에너지 시장의 독점 공급자가 됩니다. 두 번째 이유. 네타냐후의 정치 생명.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이 사람 지금 어떤 상황인 줄 아십니까?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전쟁이 끝나는 순간 감옥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생각이 뭐겠어요?
전쟁을 끝내면 안 된다. 전쟁이 계속되는 한 이스라엘 국민들은 네타냐후를 쉽게 못 끌어내립니다. 전시 총리를 바꾸면 안 된다는 분위기를 이용하는 거예요. 트럼프는 에너지 패권을 위해서, 네타냐후는 정치 생명을 위해서. 둘 다 이 전쟁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이유.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중국 견제. 여러분, 최근 10년간 중동에서 누가 가장 영향력을 키웠는지 아십니까? 중국입니다. 중국이 뭘 했냐? 이란 기름을 몰래 사줬습니다. 사우디랑 손잡았습니다. 심지어 사우디랑 이란의 화해까지 중재했어요. 2023년에 사우디와 이란 수교, 이거 누가 중재했는지 아십니까?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자기네 70년 앞마당이었던 중동에서 중국이 경찰 노릇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트럼프가 참을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못 참죠. 그래서 이 전쟁은요, 겉으로는 이란 대 이스라엘이지만 진짜 속내는 중동에서 중국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미국의 선전포고입니다. 이란이 쓰러지면 중국이 잃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싼 이란 기름, 끊김, 중동 영향력, 반토막, 1대1로 전략, 중동 구간 붕괴, 한 방에 3마리 토끼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진짜 그림이 보이십니까? 이 전쟁은 이란 대 이스라엘 전쟁이 아닙니다. 이건 미국 대 중국의 대리 전쟁입니다. 그리고 중동은 두 거인이 싸우는 체스판일 뿐이에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드신 분들 계시죠? 그래, 미국이 이기든 중국이 이기든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우리는 그냥 조용히 장사나 하면 되잖아.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노후, 여러분 자식들의 일자리, 여러분 손주들의 미래가 걸린 이야기거든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세계에서 제일 독특한 나라예요. 왜냐하면 이 지구상에서 이 전쟁의 피해를 가장 크게 받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숫자로 말씀드릴게요. 한국이 쓰는 기름의 70%가 중동에서 옵니다. 그중 거의 전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요. 한국 반도체 공장에 들어가는 핵심 가스인 헬륨의 상당량이 카타르에서 옵니다. 카타르가 어디 있습니까? 이란 바로 옆이에요. 한국 수출의 생명줄 수에즈 운하. 이 운하 입구가 지금 이란이 지원하는 후티 반군 때문에 마비 직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 개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삼중고예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일상에 어떻게 다가오는지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름값. 리터당 2,000원이 뭡니까? 이 전쟁이 장기화되면 리터당 2,500원, 3,000원도 봅니다. 50대, 60대 여러분. 70년대 오일 쇼크 때 기름값이 어떻게 올랐는지 기억나시죠?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려고 합니다. 둘째, 물가. 기름값이 오르면 뭐가 따라 오릅니까? 택배비, 버스비, 택시비, 난방비, 식료품값, 외식비. 모든 게 오릅니다. 연금 받으시는 분들. 연금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오르면요, 실질 소득이 깎이는 겁니다. 셋째, 반도체와 자식 일자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회사들이 멈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도체 공장 한 곳에 협력업체가 수백 곳입니다.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걸려 있어요. 여러분, 자식, 손주들 일자리가요. 넷째, 주식과 노후. 은퇴자금 주식에 넣어두신 분들 많으시죠? 전쟁이 터지면 제일 먼저 빠지는 게 한국 증시입니다. 왜? 외국인들이 한국을 중동 위기에 가장 취약한 나라로 보거든요. 이미 코스피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다섯째, 안보.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미국이 중동에 힘을 쏟으면요, 한반도에 신경 쓸 여력이 줄어듭니다. 그때 북한이 뭘 할까요? 중국이 뭘 할까요? 이미 북한은 러시아에 병력을 보내고 핵미사일 실험을 재개했습니다. 여러분, 중동에서 터진 전쟁이요, 한반도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정리하겠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네, 겉으로는 종교전쟁, 안보전쟁, 중동전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면요, 이건 미국의 에너지 패권 전쟁이고, 네타냐후의 정치 생존 전쟁이고, 미국과 중국의 대리 전쟁이고,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 지갑을 털어가는 전쟁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1970년대 오일 쇼크를 겪으셨습니다. 1997년 IMF도 겪으셨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이겨내셨습니다. 그때마다 한국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같은 세대가 허리띠 졸라매고 자식들 키우고
이 나라를 지켜내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또다시 폭풍이 오고 있습니다. 이번 폭풍은 과거와 다릅니다. 이번엔 미국이 만든 폭풍이고 우리가 편을 잘못하면 더 크게 당할 수 있는 폭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첫째, 에너지 절약, 기름값, 가스비, 전기료. 지금부터 아끼셔야 합니다. 둘째, 뉴스를 깊이 보세요. 단순 속보 말고 이 영상처럼 배경과 진짜 목적을 파헤치는 영상을 보세요.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셋째, 자식과 손주들한테 알려주세요. 젊은 세대는 중동 전쟁이 자기랑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알려주셔야 합니다. 너희 일자리가 여기서 결정된다라고요.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진짜 이유, 그리고 그 불똥이 어떻게 대한민국으로 튀는지 이제 조금은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 아래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의견이 모일 때 이 복잡한 국제 정세를 읽는 진짜 해답이 보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